최비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괜한 호들갑 떨지 마세요. 외국행 비행기 1등석이었습니다. 언론을 피해 한 남자가 조용히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물을 내려놓으며 남자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남자는 그 팔찌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실이 여러 번 끊겼다 다시 묶인 흔적. 버리면 될 만큼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좌석 주변 공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팔찌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창밖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런 건 필요 없어지면 버리면 되는 건데 사람도 물건도 다 똑같지. 그 남자는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남긴 채 책임을 남겨두고 떠나는 대형 유통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 도망치기 위해 누군가는 선택지를 하나씩 잃어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대형 유통회사 회장실 오후 2시였습니다. 책상 위에서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기업의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이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피해 범위를 파악 중이며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딸깍 라디오가 꺼졌습니다. 회장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이 책상을 타고 울렸고 화면에는 언론사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언론사 6곳에서 동시에 전화가 왔고 방송사도 인터뷰 요청을 보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변인한테 넘기세요. 회장님 직접 입장은 없습니다. 비서가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화면에 협력사박 대표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권이 맨 위에 놓여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회장이 여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비행운이 하늘에 길게 그어졌고 회장은 그걸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본사 6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6명이 앉아 있었고 보안팀장이 프로젝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비정상 접근 확인, 최소 수백만 건, 최대 수천만 건 가능. 회장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건 확인됐습니까? 아직은 내부 시스템 접근만 확인됐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회의 끝나고 잠깐 남아주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서류 정리하는 소리,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보안팀장만 자리에 남았습니다. 회장이 테이블로 돌아와 보안팀장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물을 따라 그 앞으로 밀었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고 회사 로고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처리하면 언론에 이름이 안 나갑니다. 회장이 봉투를 천천히 보안팀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퇴직금 3배, 일주일 안에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장이었고 하나는 희망퇴직서, 다른 하나는 책임 확인서였습니다. 초기 대응 미흡이라는 글자가
작은 글씨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희망퇴직을 안 하시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회장이 보안팀장을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사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고 언론에 이름이 나갑니다. 재취업은 어려울 겁니다.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지니까요. 잠깐 멈췄습니다. 가족분들 생각하시면 지금이 제일 깔끔합니다. 보안팀장의 머릿속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집 대출 3억, 변동금리로 갈아탔고 지난달부터 이자가 월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2주일 후가 마감이었습니다. 작은아들 고3, 수능이 7개월 남았고 학원비가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이 끊겼습니다. 퇴직금이 안 나오면 등록금을 못 냅니다. 형사 고발되면 다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결정해 주세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희망퇴직, 책임인정, 초기 대응 미흡. 펜이 서명란으로 내려갔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썼습니다. 획을 긋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짧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나갔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보안팀장은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희망퇴직 안내서와 계좌정보 입력 양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집 거실에서 보안팀장이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내렸지만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어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보안팀 김정훈입니다. 퇴직금 건으로. 아, 네. 지금 처리 중입니다. 일주일 안에 입금된다고 들었는데 서류 검토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뚝. 통화가 끊겼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나흘째.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3개였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 로고, 등록금 납부 안내 최종, 큰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납시 입학 취소. 두 번째, 학원 로고, 납부 독촉 안내, 작은아들 이름 고3 수능반, 이번 달 말일까지 미납시 등록 취소, 재등록 불가, 타학원 대기 6개월. 세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 3개월 관리비 체납 경고, 다음 달 미납시 강제퇴거 절차 진행. 보안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등록금 1000만 원, 학원비 100만 원, 관리비 450만 원, 합계 1550만 원, 통장 잔액 200만 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사흘 남았습니다. 아내가 미납 고지서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해봐요. 해봤어. 안 받아. 그럼 직접 가봐요. 아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가 갈게요. 이틀 후 본사 1층 로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직후였고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안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일했어요. 2주일 전까지 출근했고요. 인사팀분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보안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전화했어요. 일주일째 안 받아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발신 기록이 길게 나열돼 있었고 전부 같은 번호였습니다. 보안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나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2주 전 희망퇴직한 보안팀장 김정훈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2주일 전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나왔어요. 비서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희망퇴직하면 일주일 안에 퇴직금 3배 준다고 회장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비서의 펜이 잠깐 멈췄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쳐 비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학 등록금이에요. 내일 모레까지 1,000만 원 안 내면 큰애가 입학 취소돼요.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입학을 못해요.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게 작은애 학원이에요. 고3인데 수능이 7개월 남았어요. 지금 끊기면 재등록이 안 된대요. 타 학원은 6개월 대기래요. 수능 망치면 재수해야 하는데 우린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세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게 관리비예요. 3달 밀렸어요. 다음 달이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요. 비서가 종이들을 받아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했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 주실 순 없나요? 땡.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비서 2명이 옆에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든 직원이 뒤따랐습니다. 여자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보안 직원이 재빨리 여자 앞을 막았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고 회장이 여자 쪽을 봤습니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희망퇴직하면 일주일 안에 퇴직금 준다고 하셨잖아요. 3배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내일 모레까지 1,000만 원 안 내면 큰애가 대학 못 가요. 작은애는 수능 망쳐요. 우리 가족 다 망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에 올라탔고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있었고 주변 직원들이 슬쩍 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고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까지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휴대폰 번호를 불렀고 비서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비서가 수첩을 덮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독촉장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본사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외주업체 대표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젯밤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은편에는 본사 구매팀장과 재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매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번 분기 정산건입니다.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외주업체 대표가 구매팀장을 봤습니다. 조정이요? 얼마나요?
다음 분기로 미뤄집니다. 다음 분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석 달을, 최소 석 달입니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매팀장이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외주업체 대표가 서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저희 직원 20명 인건비가 6천만 원입니다. 회사 대출 이자가 800만 원이고요. 창고 임대료가 1,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아버지 병원비가 월 500만 원입니다. 중환자실이에요. 합쳐서 8,300만 원인데 석 달이면 저번 정산도 3개월 밀려주셨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회사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구매팀장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계약서 13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내용이 보였습니다. 정산 지급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재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습니다.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 정산금의 70%를 지금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선이자 15%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외주업체 사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선이자 15% 납입 후 70% 지급입니다. 외주업체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늦게 주면서 제때 받으려면 15%나 떼고 주신다는 거죠? 구매팀장이 물을 마셨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옆에 앉은 외주업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산액이 6천만 원인데 15%면 900만 원이에요. 70% 받아도 4,200만 원. 900대면 3,300만 원. 이번 달 8,300 못 막습니다. 외주업체 사장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재무팀 직원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2번째 방안입니다. 지금 즉시 30%를 선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 사장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나머지 70%는 지연 보상 없이 외부 발설 금지 조건으로 내년 초에 정산됩니다. 외주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70%면 4,200만 원입니다. 석 달만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구매팀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사장님 회사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말이죠. 모든 거래처가요? 이 정도면 거래처 돈으로 본사 굴리는 거 아닙니까? 거래처 돈 석 달 막아놓고 그 돈으로 이자 놀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구매팀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싫으시면 계약 해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위약금 물으셔야 되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외주업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산액이 6천만 원이니까 30%면 1,80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직원 월급만 겨우 막을 수 있어요. 구매팀장이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2장의 서류가 그 옆에 놓였고 첫 번째 제안에는 선지급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자 포기 외부 발설 금지 위반 시 전액 반환. 선택하시죠. 구매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 지금 30% 받고 조용히 기다리신다. 직원 월급은 막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2번째 제안, 전액을 기다리시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버지 병원비는요? 대출 이자는요? 사장님 집이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 나올까요? 외주업체 대표가 계산했습니다. 월 8,300만 원. 6개월이면 4억 9,800만 원.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망합니다. 직원들 생각하시면 구매팀장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외주업체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옆 직원이 사장의 팔을 살짝 건드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이 서명란으로 내려갔습니다. 멈췄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서류가 구매팀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구매팀장이 일어섰고 재무팀 직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입금됩니다. 회의실을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외주업체 대표와 직원만 남았습니다. 외주업체 대표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1,8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옆 직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외주업체 대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병원, 보호자님, 환자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환자실 입원비 이번 달분 5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원 월급 6천만 원, 아버지 병원비 500만 원, 합계 6,500만 원, 1,800만 원 받으면 1,3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개인 통장에서 빼야 합니다. 대출 이자는 밀립니다. 창고 임대료도 밀립니다. 다음 달은 더 심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본사 고객센터 사무실은 아침부터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들이 헤드셋을 쓰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대기 통화가 빨간 숫자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200통이 넘었습니다. 한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제 정보가 유출됐다는데 정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확인 중이고요. 확인 중이 뭐예요? 벌써 일주일째 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옆자리도 그 옆자리도 그 다음 자리도 똑같았습니다. 팀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을 둘러봤고 한 상담사 옆에 서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대기 통화 300통? 팀장이 복도를 걸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홍보팀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입니다. 홍보팀장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본사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로비에 5명 왔고요. 전부 항의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홍보팀장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연락 안 됩니까?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회장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비서가 앉아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본사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고객센터 전화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고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항공편은 확인됐습니까? 네, 오후 3시 30분 출발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공항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들. 회장은 비즈니스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긴 복도를 걸어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탑승권을 확인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라운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음료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탑승 시작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회장이 음료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고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알림을 모두 지웠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당분간은 외국에 있을 겁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가방을 들었고 함께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이었고 좌석은 넓고 편안했습니다. 승무원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고 회장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했고 잠시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고 비행기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체 속도가 빨라지며 기체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났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작아지고 있었고 서울 시내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도시가 보였고 건물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기내가 어두워졌습니다. 심야 비행 구간이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객실 조명은 거의 꺼져 있었고 통로 쪽에만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1등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카트를 밀고 있었고 회장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 드릴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무원이 물을 따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손목에 팔찌가 보였습니다. 실이 끊어져서 다시 묶은 흔적이 있었고 매듭이 여러 번 풀렸다 맺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이 그 손을 봤습니다. 버리면 될 텐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이 물을 놓고 물러났고 다음 손님 쪽으로 카트를 밀고 갔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고 어두웠으며 중간중간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창고 입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출근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만 받고 서명했던 외주업체 사장, 직원 2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 사람. 사장이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확인했고 한 직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몸 괜찮았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다음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전 8시,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자판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사장도 커피를 뽑았습니다. 500원짜리 커피.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난달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정산은 언제 나온대요? 사장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직원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스가 계속 들어왔고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 사장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5분 후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고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면회 시간,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중환자실 문이 열렸고 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니? 네, 아버지.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직원들은 다들 잘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잘 챙겨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해야 한다. 아버지가 늘 그랬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내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지? 네. 잘했다. 할아버지가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덧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장이 밖으로 나왔고 복도를 걸어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입원비 500만 원. 사장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곤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어 창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사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계산서와 청구서들이었습니다. 사장이 하나씩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격리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처리 어떻게 할까요? 전액 지급하세요. 하지만 정산이 안 들어와서 회사 통장에, 제 개인 통장에서 옮기세요. 격리 직원이 사장을 받습니다. 그럼 사장님 개인 대출 이자는 밀려도 됩니다. 사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급여가 먼저예요. 격리 직원이 나갔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창고 쪽에서는 여전히 작업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 근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등석 승무원이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만져졌습니다. 실이 또 끊어졌고 다시 한번 매듭을 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승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빠. 출근 준비 중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윤아, 오늘 할아버지 병원 다녀왔어. 어떠셨어? 괜찮으셔. 걱정 마.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병원비 많이 나오는데. 아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승무원이 팔찌를 다시 만졌습니다. 아빠, 그 팔찌 말이야. 할아버지가 주신 거. 아직 차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기억하지? 곁에 있는 걸 소중히 하라고. 승무원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응, 기억해. 곁에 있는 걸 소중히 하라고. 아빠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래야지. 직원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승무원이 팔찌를 받습니다. 낡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쳤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걸 소중히 해라.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물류창고 휴게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한 직원이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회장 기사 떴네. 뭐래? 해임됐대. 이사회에서 한 직원이 자기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여기 더 있어. 검찰 수사도 들어갔대. 진짜? 응. 재산 동결됐대. 여권도 무효화 조치. 그럼 못 들어오는 거네? 당연하지. 들어오면 바로 구속인데. 완전 도망자 신세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정사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잡혔다고 돈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게.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돈은 언제 나와? 이사회에서 처리한데도 몇 달은 걸릴 거 아냐? 한숨 소리 바닥에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서 사장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같은 기사를 검색했고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장 정격 해임, 검찰, 배임 혐의 수사 착수, 재산 동결 및 출국 금지 조치, 여권 무효화, 귀국 시 즉시 구속 방침. 댓글도 많지 않았고 이미 다른 뉴스들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건지 아니면 본사에서 힘을 쓴 건지 기사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화면을 끄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숫자, 지난주보다 150만 원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회장이 해임됐어도 수사받아도 도망자가 됐어도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봤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잘 됐네요. 벌은 받아야죠. 사장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황은 똑같잖아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사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사장님은 계속 개인 돈으로 월급 주시고 그건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쉬었으면 들어가요. 사장이 일어섰고 직원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돌아갔고 박스를 다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물류창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했고 사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2년 된 경차에 올라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은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 사장이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시각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1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잔에 20만 원이 넘는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등석 승무원이 식사를 내왔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이 담긴 트레이였습니다. 회장은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잘랐습니다. 한 입 먹었고 입에서 녹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낮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떠 있었고 좌석은 침대처럼 넓었습니다. 회장은 너무 편하게 외국 어디론가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외주업체 사장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비쳤습니다. 작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에 들어왔고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소파, 텔레비전,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사장은 구두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숫자가 여전히 떠 있었고 지난달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고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창고로 갈 것이고 또 박스를 옮길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급여를 먼저 주고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자신의 이자는 밀릴 것이었습니다. 정사는 여전히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걸 소중히 해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쳤고 아버지가 딸에게 가르친 그 말. 이제 사장 자신이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회장은 침대 같은 좌석에 앉아 한 병에 20만 원이 넘는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12년 된 경차를 몰고 5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먹고 사장은 굶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곁에 있던 사람들을 버렸고 사장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던 사람은 떠났고 도망칠 수 없었던 사람은 남아 감당했습니다. 아프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오늘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